죄송합니다만 객실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계적인 5성급 호텔의 프런트에서 망신을 당하던 순간 그의 미소가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죠. 제 이름은 소피 윈터스, 런던의 명문 호텔에서 프런트 매니저로 일하는 28살 영국 여성입니다. 수만 명의 VIP 손님을 응대해 왔지만 그 한국 남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지닌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시스템 오류 하나가 저를 지구 반대편 서울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제 심장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조용한 매너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런던의 5성급 호텔 더 윌로우에서 프런트 매니저로 일하는 소피 윈터스입니다. 런던의 화려함 속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일상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지어 체크인을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확인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어요. 김준호님 예약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예약 목록을 검색했지만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호텔 시스템상 그의 예약이 누락되어 있었고 최악의 상황은 이미 모든 객실이 예약으로 가득 찼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스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약 정보를 다시 확인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크인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었고 복구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대기줄은 점점 길어지고 손님들의 얼굴에 불만이 쌓여갔죠. 특히 김준호는 장시간 비행 후라 지쳐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 문제로 체크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고 저는 폭풍 같은 항의를 예상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어요. 괜찮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에는 오히려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질책이 아닌 위로의 말에 더 당황스러웠죠. 다른 손님들이 짜증을 내는 와중에 그의 차분함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마침내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김준호의 예약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를 객실로 안내하며 사과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렸네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다림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소피 씨, 당신 실수가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제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정중함과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근처 작은 호텔 방을 구할 수 있었고 택시비도 호텔에서 지원하기로 했죠. 떠나기 전 김준호는 제게 작은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회의가 끝나면 이 호텔에서 이틀 더 머물 예정입니다. 그 카드엔 한국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번역기로 확인했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에 대한 배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여준 차분함, 그리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던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태도였습니다. 다음날 김준호는 약속대로 돌아왔고 저는 그에게 가장 좋은 객실을 준비해뒀죠. 그의 차분한 미소와 담담한 배려가 런던의 바쁜 일상 속에서 저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며칠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김준호는 달랐어요. 그의 조용한 매너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의 그 사건이 있은 지 2주 후 저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리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조용한 장소를 선호하는 편이라 몽마르트 언덕 아래 작은 골목의 카페를 발견했죠. 카페 드 라 류라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커피 향기와 은은한 재즈 음악이 저를 반겼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여행책을 펼치며 다음 목적지를 고민하던 중 문득 카페 구석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안경, 차분한 표정.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김준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놀라운 만남이었죠.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혹시 김준호 씨?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본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침착한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어떻게 여기에? 휴가 중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파리에서 만나다니.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 배려가 다시 한번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도 사업 미팅 후에 이틀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곳보다 이런 조용한 장소가 좋아서요. 제 취향과 비슷했죠.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김준호의 권유로 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런던 호텔에서의 실수를 다시 사과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김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와 생각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대신 오래 기억합니다. 소피 씨의 그날 당황한 표정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기억하고 있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작은 골목들을 함께 걸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에펠탑과 루브르가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이 담긴 장소들을 김준호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는 여행 전에 항상 꼼꼼히 조사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북적이는 관광지보다 그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파리의 숨겨진 아름다움은 이런 골목에 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우리는 센 강변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눴습니다. 형형색색의 파리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아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말이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김준호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죠. 파리의 우연한 만남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도 파리에서의 만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평소라면 바쁜 일상에 곧 잊혀질 만한 일이었지만 김준호와의 짧은 시간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차가 있어 대화가 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작은 행복이 되었죠. 오늘 서울은 벚꽃이 한창입니다. 소피 씨라면 이 풍경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분홍빛 꽃으로 뒤덮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이 궁금해졌어요. 평소에는 관심 없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영국과 많이 다른가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이 제 호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자랑스럽게 하지만 과장 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24시간 편의점 문화, 효율적인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놀라움과 관심이 커졌습니다.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를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예절 문화와 정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에밀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소피, 요즘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나라 전체에 관심이 생겼어. 그 사람처럼 조용한데 다정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 궁금해서. 에밀리는 눈썹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호, 그 사람이 누굴까? 설마 호텔에서 만난 그 한국 손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김준호와의 만남이 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돌린 것은 사실이니까요. 휴일에는 런던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전시회를 보고 한국어 입문 강좌도 들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인지 알게 되었어요. 김준호에게 배운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하고 그에게 음성 메시지로 보냈죠.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잘 지내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의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소피 씨, 정말 놀랐어요. 발음이 정확하네요. 한국어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관심 있어요. 한국이 점점 더 궁금해져요. 런던의 한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 놀랐지만 몇 번 더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에 빠져들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다양한 한식을 시도할수록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김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네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진짜 맛있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런던의 한식은 약간 현지화되어 있거든요. 그의 답장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김준호를 더 알고 싶다는 진심이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제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온기와 정을 품은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준호의 차분한 미소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막연한 상상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어요. 호텔 근무 스케줄을 확인하고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10일간의 서울 여행, 제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항공권을 예약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잠시 망설이다 김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호 씨, 혹시 다음 달에 서울에 간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그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정말인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가 기다렸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행 일정을 공유하고 서울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김준호는 공항에서 저를 마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 책을 사서 기본적인 표현들을 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신뢰합니다. 서툴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죠. 여행 가이드북도 구입했지만 김준호가 추천해준 장소들이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에밀리는 제 결정에 놀라워했습니다. 소피, 정말 가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만이 이유는 아니야. 정말로 한국이 궁금해. 물론 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도 기대돼. 사실 스스로도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그 이상의 감정인지. 하지만 가슴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준호가 한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소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파리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준비해온 한국어를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호 씨. 김준호의 눈이 커졌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셨군요. 정말 놀랍네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도로, 빛나는 고층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반짝임까지. 낯선 풍경이었지만 김준호가 옆에 있어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제 정말 서울에 왔구나.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어요. 기대한 만큼인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설레네요. 김준호는 제가 묵을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내일의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은 휴식하고 모레부터 서울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시차 적응 먼저 하세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서울의 첫날, 창문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모르지만 이미 가슴은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더군요. 첫 목적지는 인사동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전통 공예품과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지만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죠.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작은 공방들과 갤러리를 구경했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는 찻집에 들어갔을 때 김준호는 자연스럽게 제 앞에 앉아 차를 따라 주었어요. 한국에선 연장자나 손님에게 먼저 따라드리는 게 예의랍니다. 그런 작은 예절 하나하나가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매너가 이곳에선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죠. 웅장한 궁궐 앞에서 경외감을 느꼈어요. 조선 왕조의 전궁이었습니다. 600년 역사의 중심이죠. 궁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건축물들, 넓은 마당과 연못까지. 김준호는 각 건물의 의미와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우리 역사는 아픔도 많지만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전통 한정식을 먹었어요.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죠. 김준호는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김치, 이건 나물, 여기 있는 건 전이라고 해요. 음식을 앞접시에 덜어 제게 건네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배려의 의미를 알게 되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전통 가옥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한옥은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네, 실제 주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김준호의 말처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묘한 정숙함이 느껴졌어요. 사진을 찍고 감탄하면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김준호는 자연스럽게 도로 쪽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지만 몇 번 반복되자 의도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도로 쪽에 서 있네요. 아, 그건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소피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에서는 소중한 사람은 지켜주는 게 기본 매너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김준호의 작은 배려가 쌓여갈수록 이 도시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타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랑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물쇠를 걸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 비슷한 곳이 있지만 이곳의 야경이 특별하죠.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자물쇠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김준호가 누군가와 이곳에 왔을지 궁금해졌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이 도시가 가진 질서와 정이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사람들은 조용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은 이렇게 조용한가요? 런던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김준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눈치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때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비판도 받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선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서구 문화와는 분명 달랐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의 끝,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나요? 서울이 마음에 드셨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도시가 주는 느낌은 복잡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도시 자체도 멋지지만 준호 씨와 함께 걸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 도시는 그 사람 덕분에 특별해졌어요. 김준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더니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확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김준호와 함께 도시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번화가인 강남과 홍대, 그리고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과 삼청동까지. 그러나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역시 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을 다시 찾자고 제안했어요. 준호 씨, 한강공원에서 저녁을 먹으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김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라면과 치맥은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편의점에 들러 라면, 치킨, 맥주, 과일을 샀어요. 서울에 와서 알게 된 건데 치맥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한국식 문화였습니다. 김준호는 돗자리와 작은 버너도 준비했더군요. 뭐든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석양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한강 잠원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자신들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가 있네요. 김준호가 강가에 가까운 곳에 돗자리를 펴며 말했어요.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이 한강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들리지 않고 물 흐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만이 우리를 감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나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비싼 곳보다 이런 곳을 더 좋아해요. 자연 속에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김준호가 작은 버너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퍼지자 침이 고였어요. 그동안 먹어본 한국 음식 중에서 라면은 단연 제일 좋아하게 된 음식이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한국에 와서 좋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소피 씨가 우리나라를 좋아해주니 제가 더 기쁘네요. 우리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더군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여긴 다정하네요. 문득 말이 나왔어요. 김준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정하다. 좋은 표현이네요. 제가 소피 씨에게 그렇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 말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달빛과 도시의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한강공원은 여전히 안전했어요. 가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모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런던이라면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네요. 밤에도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니. 네, 그건 우리의 자랑이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가능한 일 같아요. 김준호가 과일을 깎아 제게 건넸습니다. 배려심 깊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의 작은 매너들이 이제는 제가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 한가운데서도 별이 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네요.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떠나는 건 항상 슬프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기쁨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도시, 그리고 이 사람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인 약속 같았어요. 한강이 밤은 말보다 빛으로, 침묵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 씨, 이번 여행은 어땠나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한국이. 그리고 준호 씨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나요, 소피 씨. 런던에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헤어짐이 아닌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약속이었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내 집, 오래된 거리들, 평소 다니던 카페까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였지만 변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일부를 가슴에 품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피, 한국은 어땠어?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사진 보여줄게.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들,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들. 그리고 김준호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까지.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멋지다. 그런데 소피, 너 표정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던 거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만 확실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 앱으로 단어를 외웠고 점심시간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저녁이면 김준호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에겐 아침이었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소피 씨,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요.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호텔에서도 한국 손님들이 오면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들의 놀란 표정과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런던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찾아다녔어요. 한식당은 물론이고 한국 제품을 파는 상점, 한국 영화 상영회까지. 에밀리와 함께 갔던 한국 식품점에서는 라면과 김치를 사서 직접 요리도 해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근데 소피,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지? 진짜로 한국이 좋아진 거야? 에밀리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야. 그 나라 자체가 좋아졌어. 준호는 그냥 내게 그 나라를 보여준 사람일 뿐이야.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선 김준호가 단순한 안내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진심으로 매료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자라났습니다. 매일 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한강에서의 마지막 밤, 김준호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눈빛. 몸은 런던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김준호와의 화상통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3시간, 4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차 때문에 그는 종종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와 통화했고 저는 잠옷차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생활 패턴이었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텔 매니저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소피, 우리 호텔 체인이 아시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 서울과 도쿄가 유력한 후보 도시야. 해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파견할 계획인데 자네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파견 직원으로 갈 의향이 있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울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관심 있어요. 특히 서울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검토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김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속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인가요? 소피 씨가 서울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니.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그의 반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장기간 일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김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이 선택된다면 제가 있잖아요. 함께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이동 이상의 의미였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연,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까지. 몇 주 후 서울이 첫 번째 해외 지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5명의 직원이 파견될 예정이었고 저는 운 좋게도 그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어요. 1년 계약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어요.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더욱 진지해졌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심도 있게 배웠어요. 김준호는 온라인으로 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거주자로서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김준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색함 대신 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소피 씨, 마침내 왔군요. 기다렸어요. 그의 품에 안기며 느꼈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을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업무 방식의 차이까지. 하지만 김준호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한국 친구들도 만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인으로 금방 인기를 얻었어요. 외국인 손님들에게는 영어로, 한국 손님들에게는 서툴지만 정성 어린 한국어로 응대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웃으며 이해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김준호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한강에서의 그 밤처럼 많은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준호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 한국 여행 때 갔던 남산타워였습니다. 사랑의 자물쇠가 걸린 그곳에서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소피 씨, 우리도 자물쇠 하나 걸어볼까요? 상자 안에는 작은 금색 자물쇠와 열쇠가 있었습니다. 자물쇠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삶의 한 페이지로 남기고 싶었어요. 호텔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한 남자의 미소,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이제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고향,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자물쇠를 함께 걸며 생각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 그 남자의 미소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은 길을 잃는 것이 진정한 운명을 찾아가는 여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런던의 한 호텔에서 시작된 소피와 준호의 만남이 어떻게 소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셨습니다.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고 결국 소피는 자신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차분한 매너와 배려심은 한국 남성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울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정은 소피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구독자 여러분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일이 있으셨나요? 소피가 말했듯이 이 도시는 그 사람 덕분에 특별해졌어요. 구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